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하 35도의 혹독한 추위와 연간 강수량 230mm의 극한 가뭄이 지배하는 몽골 초원에서 한국의 혁명 DNA가 새로운 생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였고, 과학과 끈기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정신이었어요. 한때 한국 기술을 무시하던 몽골 농학 박사가 어떻게 한국의 진정한 위대함을 깨닫게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사연을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바트바야르 타인입니다. 몽골 국립대학교에서 농업을 전공하고 네덜란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농업 전문가죠. 몽골 농업부에서 일하며 우리나라 농업 정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 농업 기술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몽골은 세계에서 16번째로 큰 나라이고 광활한 초원과 유목 문화를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였거든요. 한국처럼 작은 나라에서 무슨 농업 기술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2022년 어느 날 몽골 농업부에 한국농촌진흥청에서 협력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을 몽골에 도입해보자는 내용이었죠. 저는 솔직히 코웃음 쳤습니다. 우리 몽골은 156만 평방킬로미터의 광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온실 농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몽골의 농업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연간 강수량이 230mm에 불과하고 겨울에는 영하 35도까지 떨어지는 대륙성 기후였거든요. 여름도 7월과 8월 2달뿐이고 잦은 가뭄과 모래폭풍, 눈보라가 몰아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한국의 작은 온실 기술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제안서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이 땅에서 살아왔는데 굳이 외국 기술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가혹해지고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몽골 국토의 76.9%가 사막화 피해를 입고 있었고 전통적인 농목 축업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한국 기술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네덜란드나 미국의 대규모 농업 기술이야 인정하지만 한국은 아직 농업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2023년 봄 몽골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도 강수량이 훨씬 적었고 기존 농법으로는 도저히 작물을 기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대기오염도 심각해서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687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매우 나쁨의 9배에 달하는 수치였죠. 저는 몽골 정부의 10억 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턱없이 모자랐어요. 무엇보다 심은 나무들이 극한의 추위와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몽골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건조한 기후 때문에 불이 쉽게 번졌고 많은 농경지와 목초지가 타버렸어요. 저는 현장을 둘러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몽골의 미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몽골 정부에서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의 농업 지원 제안을 다시 검토해보자는 논의가 나왔어요. 저는 그제서야 서랍에 넣어둔 한국의 제안서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죠. 한국농촌진흥청의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2세대 스마트팜 기술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작물의 생육 환경을 자동으로 최적화한다는 것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네덜란드의 프리바 시스템과 대등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2023년 가을 드디어 한국농업기술팀이 몽골에 도착했습니다. 팀을 이끄는 사람은 김민수 박사였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농업공학을 전공하고 농촌진흥청에서 20년간 스마트팜 연구를 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김 박사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고 함께 온 연구원들도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네덜란드나 미국에서 온 농업 전문가들과는 확실히 규모가 달랐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장비들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해준 한국의 스마트팜 시스템은 정말 정교했습니다. 온실 내부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일조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최적의 재배 환경을 자동으로 조성한다는 것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팜보이스라는 음성 지원 시스템이었습니다. 농업 경험이 부족한 사람도 음성으로 질문하면 인공지능이 답변해주는 기술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이 몽골의 극한 환경에서 과연 작동할까요? 김 박사는 제 의구심을 알아차리고는 실제 시연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에 한국 기술로 만든 시범 온실이 설치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비닐하우스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 보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외부 기온이 영하 20도인데도 온실 내부는 따뜻했고 토마토와 상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김 박사가 스마트폰으로 온실 시스템을 조작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번의 터치만으로 관수시설이 작동하고 환기창이 열리고 난방시설이 가동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인공지능의 판단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몽골 젊은 농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 드라마와 K-팝을 통해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BTS와 블랙핑크의 팬이라는 20대 농민 어르덴 바야르는 한국어로 인사를 건넬 정도였어요. 이런 문화적 친밀감이 기술 수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한국 농업팀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김민수 박사와 연구원들은 단순히 기술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몽골의 농업 현실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들은 몽골의 극한 추위와 건조한 기후를 고려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팜보다 보온 효과를 높이고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조정했어요. 이런 섬세함이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몽골 농민들이 한국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이미 몽골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한국문화원에는 한국어 수강 신청자가 몰려서 대기자 명단이 수백 명에 달한다고 들었어요. 한국 농업팀이 현장에서 한국어로 설명할 때 젊은 농민들은 의외로 많은 단어를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나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서 한국어를 익혔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런 문화적 친밀감이 기술 전수를 훨씬 수월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 박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가난한 농업국이었다고요. 1960년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고 농업 기술도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지금의 첨단 농업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몽골 농민 바트바야르 씨는 김 박사에게 한국 농업의 발전 과정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몽골도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희망에 찬 눈빛을 보였어요. 바트바야르 씨의 아들은 이미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한국 농업대학 유학을 꿈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자체 개발한 2세대 스마트팜 기술은 네덜란드 프리바 시스템과는 차별화된 장점이 있었습니다. 프리바 시스템은 대규모 유리온실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한국 기술은 중소규모 비닐 온실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이었어요. 몽골처럼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스러운 나라에는 훨씬 적합한 기술이었습니다. 김 박사 팀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몽골 농민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일했고 몽골어까지 배워가며 소통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진정성 있는 자세가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농업 연구 시스템이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모든 첨단 기술이 농업에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봄, 드디어 한국 기술로 만든 스마트팜에서 첫 번째 수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기존 몽골 농법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품질과 수확량을 기록했습니다.
토마토의 경우 기존 대비 3배 이상의 수확량을 보였고 품질도 훨씬 우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물 사용량이었어요. 기존 농법 대비 30% 이상 절약할 수 있었거든요. 물이 귀한 몽골에서는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몽골 농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기술에 대해 걱정했던 농민들도 판보이스 시스템 덕분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음성으로 질문하면 인공지능이 몽골어로 답변해주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울란바토르 외곽의 농민 바트바야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 덕분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이제는 겨울에도 신선한 채소를 기를 수 있고 수입에만 의존하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몽골 정부도 한국 기술의 효과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부 장관이 직접 시범 농장을 방문해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공개적으로 칭찬했어요. 이때부터 한국에 대한 몽골 사회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신도 한국에 대한 생각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농업 기술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특히 한국이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시스템은 앞으로 세계 농업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몽골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나라들도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 도입을 문의해 왔어요. 한국이 농업기술 강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4년 여름 몽골에서의 성공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몽골의 사례를 모범 사례로 소개했고 각국 농업 전문가들이 몽골을 견학하러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 농업 기술의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몽골의 경험을 발표할 때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다른 나라 전문가들도 실제 데이터를 보고는 놀라워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농업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기술 도입을 요청해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도 뒤를 이었어요. 중앙아시아 전체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막 기후나 극한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한국 기술의 명성이 퍼져나간 것이죠. 한국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 박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한국 정부가 2022년까지 조성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수출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경북 상주의 혁신밸리가 국내 거점 역할을 하면서 현지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하는 행사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농업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요. 네덜란드나 미국 같은 전통적인 농업 강국들도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농업 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몽골 정부에서는 한국과의 농업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몽골 전역에 한국형 스마트팜을 보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한국 기술 없이는 몽골 농업의 미래를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4년 말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아프리카 사해 지역의 극심한 가뭄, 동남아시아의 홍수 피해,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까지 지구 곳곳에서 농업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희망의 빛으로 떠올랐습니다. 몽골에서 검증된 기술이 다른 극한 환경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거든요. 아프리카 차드에서는 한국 기술로 사막 한가운데 농장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연간 강수량이 200mm도 안 되는 지역에서 토마토와 상추를 재배하는 데 성공했어요. 현지 주민들은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홍수로 침수되는 지역에 수직 농장 형태의 스마트팜을 도입했습니다. 한국의 실내 농장 기술과 LED 조명 시스템을 활용해서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채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 농업기술 홍보 대사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각국을 순회하며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입을 희망하는 나라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아프리카 농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 덕분에 처음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며 감격해했어요. 어떤 농민은 자신의 아이 이름을 코리아라고 지었다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유엔에서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기술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기아 종식과 지속가능한 농업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한국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한국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팜보이스 시스템은 이제 20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부터 남미의 스페인어까지 전 세계 농민들이 자신의 언어로 농업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5년 초 드디어 한국이 농업기술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세계 1위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 농업 기술이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 면에서 모든 지표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한국 정부는 이제 농업기술 수출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사업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연간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들었습니다. 몽골에서는 이제 정말 놀라운 한국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에는 한국 식당이 50개가 넘게 생겼고 한국 상품 전문 매장도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몽골 젊은이들은 한국 패션을 따라 입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며 한국 음식을 즐겨 먹고 있습니다. 몽골 정부도 한국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 시스템, 의료 시스템까지 한국 모델을 참고하고 있어요. 몽골 국립대학교에는 한국학과가 신설되었고 한국어와 한국 농업 기술을 함께 가르치는 특별 과정도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몽골 농민들의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근면함과 정확성을 배우게 되었어요.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데이터를 꼼꼼히 기록하고 품질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국식 농업 문화가 몽골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몽골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 유학이 최고의 꿈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농업 관련 학과의 몽골 학생들의 지원이 급증하고 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도 전년 대비 300% 증가했다고 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개발한 농업 표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한국의 스마트팜 시스템을 기준으로 새로운 국제 표준을 제정하고 있어요. 이제 전 세계가 한국 방식을 따라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각국의 농업부 장관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벤치마킹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경북 상주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이제 세계 농업 기술의 메카로 불리고 있어요. 매년 수천 명의 해외 농업 전문가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저도 몽골 대표로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회의적이었던 한국 기술이 이제는 전 세계 농업의 희망이 되어 있었거든요. 한국 연구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창의적인 사고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대학들도 이제 세계 최고의 농업기술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등의 농업 관련 학과에는 전 세계에서 유학생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한국어를 배워서라도 한국의 농업 기술을 익히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세계 농업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이제 품질과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덜란드의 프리바나 이스라엘의 농업기술 기업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농업기술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무명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원들은 밤낮 없이 실험실에서 연구에 매진했고 현장에서 농민들과 함께 땀을 흘린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김민수 박사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한국의 2세대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는 수백 명의 연구진이 10년 넘게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전 세계 농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특히 판보이스 시스템을 개발한 연구팀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농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이나 ICT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음성 인터페이스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이죠. 한국의 젊은 농업인들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청년 창업 보육센터에서 배출된 청년 농업인들이 전 세계로 진출해서 한국 기술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이 한국 농업 기술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농민들의 혁신 정신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끊임없이 개선점을 찾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현장의 피드백이 한국 기술을 더욱 완벽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지원,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창출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이 농업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기술력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력과 협력하는 문화 때문이라고요. 지금 이 순간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스마트팜들이 보여요. 겨울철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도 신선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이 정말 신기합니다. 2025년 현재 몽골의 농업 자급률은 80%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채소를 수입에 의존했던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변화예요.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 덕분입니다. 몽골 전역에 한국 기술로 만든 스마트팜이 500개소 넘게 설치되었습니다. 각 농장마다 한국에서 개발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의 재배 데이터를 공유하고 학습하며 더욱 발전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제2의 조국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농업기술 덕분에 몽골이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었거든요. 몽골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고 한국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했다면 이제는 K-농업 기술로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어요. UN 사무총장도 최근 연설에서 한국의 스마트 농업 기술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의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30년까지 기아 종식이라는 인류의 꿈을 실현하는데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 한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작은 국토에서도 창의와 혁신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놀라운 나라예요. 앞으로도 한국의 농업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더욱 발달하면서 완전 자동화된 농장도 현실이 될 것이라고 들었어요. 그때가 되면 전 세계 어디서든 한국 기술로 안전하고 풍부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이야말로 21세기 농업혁명을 이끄는 진정한 선진국이라고요. 한국 덕분에 몽골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위대함입니다.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